없는 집안 사기극에 우리까지 엮일 수 없어! 시어머니는 아버지 영정이 빤히 보이는 빈소 한가운데서 제 뺨을 가차없이 내리쳤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제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위자료 포기각서야. 파산한 마당에 우리 집안에 빌붙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얼른 도장 찍어. 저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묵묵히 주워 담으며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꼭 참았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남편이 그토록 빼앗고 싶어 안달이 난 그 AI 원천 특허, 수천억짜리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요. 그리고 일주일 뒤 그 남편은 제 회사 면접장 문을 스스로 열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주 통쾌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향 냄새가 진하게 깔린 빈소 안이었습니다. 하얀 국화 화환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고 그 한가운데 영정 사진 속 한종수 회장이 온화한 눈빛으로 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지원은 상복 차림으로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단정히 무릎 위에 올려놓았고 등은 꼿꼿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입술은 꽉 다물린 채였습니다.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멎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빈소 분위기는 여느 장례식과 달리 어딘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고개를 맞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닥이는 소리가 향 연기처럼 빈소 안을 떠돌았습니다. 지원은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빈소 바깥에 종이 한 장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A사 한 장이었는데 지원의 손에도 어느 순간 그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한종수, AI 특허 전부 가짜, 투자자 수십 명 피해. 지원은 그 종이를 천천히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손 안에서 조용히 구겨 쥐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고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 회사 직원이 한 명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였는데 흰 국화 한 송이를 들고 눈이 시뻘개진 채 서 있었습니다. 지원 곁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목소리를 가늘게 낮추어 물었습니다. 저희 월급도 못 받게 된 거 맞습니까?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숙였습니다. 직원은 국화를 영정 앞에 내려놓고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그 등이 빈소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원은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빈소 입구 쪽에서 또각또각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원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시어머니 송정숙이었습니다. 진한 베이지색 명품 코트를 단정하게 여민 채 남편 박도진을 옆에 세우고 빈소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조문 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처리하러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송정숙은 향 앞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향을 꽂지도 않았습니다. 곧장 지원 곁으로 걸어오더니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근본 없는 집안의 사기극에 우리 집안 이름이 걸릴 수는 없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손이 날아왔습니다. 손바닥이 지원의 뺨을 정확하게 내리쳤습니다. 찰소리가 빈소 안에 짧고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한 사람이 말리려고 입을 열었고 그 순간 박도진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빈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들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지원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맞은 방향으로 고개가 돌아갔다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귀 언저리까지 퍼졌지만 지원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똑바로 영정 사진을 향했습니다. 박도진이 지원의 팔을 잡아 빈소 구석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영정 사진이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2장을 꺼내더니 지원의 얼굴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종이들이 흩날리며 아버지 영정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위자료 포기 각서와 이혼 서류였습니다. 서명에 특허 사기의 파산까지 나는 이 집안이랑 같이 가라앉을 생각 없어. 지원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하나씩 주워 모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다 모은 뒤 가지런히 맞춰들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도진이 그 모습을 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안 울어? 지원이 고개를 들어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도진의 입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지원이 낮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이니까요. 송정숙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꿈도 꾸지 마. 빈털터리 아비 밑에서 뭘 나눠?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등을 돌렸습니다. 코트 자락이 나부끼며 빈소 바깥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원은 그 뒷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빈소 안에 남은 사람들이 지원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향 연기가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지원은 손 안의 서류를 천천히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상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의 눈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발의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꽃도 많지 않았습니다. 찌라시가 돌고 난 뒤라 조문을 오겠다던 사람들 중 절반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원은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것을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봉분 앞에서 2번 절을 올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 주차장에 세워둔 낡은 차 안에 혼자 앉았습니다. 시동은 걸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핸들 위에 2 손을 올려놓은 채 앞 유리만 바라보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초봄 바람에 마른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원은 아버지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손목시계, 돋보기, 작은 수첩 몇 권. 익숙한 것들 사이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낯선 흰 봉투 하나가 상자 맨 아래에 깔려 있었습니다. 겉면에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지원아, 이걸 읽을 때쯤이면 내가 많이 울었겠지. 지원은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명함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명함에는 이름만 있었습니다. 정우재. 직함도 회사 이름도 없었습니다. 번호만 한 줄. 지원은 편지를 읽기 전에 먼저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렸습니다. 한 번만에 연결되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원 씨.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전화가 올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조금의 놀람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숨을 한 번 고르고 짧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두 사람이 마주 앉은 곳은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였습니다. 창가도 아니었고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정우재는 수수한 남색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쯤으로 보였는데 눈빛이 또렷하고 말 한마디를 고르는 속도가 느긋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서두르지 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태블릿 하나를 조용히 지원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빼곡한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법인 계약서, 신탁 구조도, 싱가포르 계좌 내역, 특허, 이전 확인서. 한 회장님은 2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지원이 화면에서 눈을 들어 우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재는 말을 이었습니다. 박도진이 회사 돈에 손을 댄 것은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고 워낙 교묘하게 숫자를 쪼개 빼돌린 탓에 외부 감사에서도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상간녀 서리안의 청담동 쇼룸에 거액을 투자한 내역이 내부 장부에서 포착되던 날 아버지는 우재를 불러 조용히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우재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지원 쪽으로 돌렸습니다. 음성 메시지 재생 버튼이 보였습니다. 날짜는 6달 전이었습니다. 지원은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낮고 조금 떨렸습니다. 우재야, 내 딸한테 그 인간이 손 뻗을 시간 주지 마라.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지원은 재생이 끝난 화면을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달아올랐습니다. 코 안쪽이 시큰해지더니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한쪽 볼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원은 손등으로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우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찌라시는 외부에서 누군가 퍼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종수 회장이 직접 법무법인과 함께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면 위기 앞에서 반드시 먼저 등을 돌린다는 것을 아버지는 평생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끼를 던지면 욕심 있는 자가 먼저 문다는 것도. 아버지는 신탁 구조를 완성하고 특허 이전을 마무리한 뒤 그 찌라시를 조용히 흘렸습니다. 도진과 시어머니가 스스로 발을 빼도록, 그래서 지원 곁에 단 하나의 변수도 남지 않도록. 우재가 태블릿을 다시 넘겼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문서가 열렸습니다. 글로벌 AI 원천 특허권 목록, 싱가포르 신탁법인 명예, 실리콘밸리 VC 비밀 지분 내역.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회사 이름 하나. 에테르랩. 우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최고 의결권자가 지원 씨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업 가치, 지분율, 특허 적용 범위. 손끝이 화면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원이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꺼낸 것은 빈소에서 집어들었던 이혼 서류였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도장을 꺼냈습니다. 우재가 물었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지원이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 도장을 찍을 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리 준비해 두신 거고요.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지원은 서류를 가지런히 접어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지원이 유리 너머를 잠깐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덫을 잘 설계하셨네요. 혼잣말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테이블 위 커피잔에서 김이 가늘게 피어오르다 흩어졌습니다. 우재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원은 서울 변두리 작은 원룸 오피스텔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얇은 커튼을 비집고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은 좁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북 한 대와 텀블러, 그리고 편의점 봉투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액자도 달력도 장식 하나 없이 흰 벽이 그대로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혼자 조용히 살아온 사람의 방이었습니다. 지원은 세수를 마치고 단정한 차림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프리랜서 번역 의뢰 메일 몇 통이 와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것들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닫았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재였습니다. 오늘부터 에테르랩 본사 출근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지원은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걸어둔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반듯하게 드라이클리닝이 된 감색 재킷이었습니다. 오래 걸어두었지만 구김 하나 없었습니다. 지원은 그것을 천천히 입으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난 터라 자리가 있었지만 지원은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하 구간을 빠져나오자 햇빛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셔서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강남 한복판 유리로 된 고층 빌딩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건물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입구 유리문이 열리자마자 안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인 듯 했습니다. 지원은 멈추지 않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서 열렸습니다. 우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복도 끝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처음부터 지원 씨 것이었습니다. 문 너머로 넓은 회의실이 펼쳐졌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긴 테이블 양쪽으로 임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원이 들어서자 대화 소리가 일제히 멎었습니다. 지원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크고 단단했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기대지 않고 허리를 세운 채 앉아 테이블을 한번 후쳤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반기는 눈빛도 있었고 어딘가 가늠하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한쪽 끝에 앉은 중년 임원이 우재에게 눈짓을 보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의심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완전히 숨기지는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지원은 그것을 보고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우재가 올려놓은 파일을 펼치고 첫 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특허 구조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술 용어가 막힘없이 이어졌고 각국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짚어가는 속도가 정확했습니다. 지원이 한 챕터씩 넘길 때마다 임원들의 자세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팔짱을 풀고 볼펜을 집어드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눈짓을 보내던 중년 임원은 어느 순간부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우재가 그 임원에게 낮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한 회장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임원이 짧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이 비워지고 나서 우재가 새 파일 하나를 지원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K-테크밸리 상장 프로젝트 박도진. 지원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도진이 지원 친정의 특허를 근거로 삼아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사업계획서 형태로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백억 규모였습니다. 지원은 한 장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다 읽은 뒤
파일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동결시키는데 며칠 걸립니까? 우재가 답했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세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지시는 짧았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우재가 나간 뒤 지원은 혼자 의장실에 남았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빈소에서 몰래 찍어둔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눈이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한참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천천히 달아올랐습니다. 코 안쪽이 먹먹해지더니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이번엔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지원은 손등으로 눈가를 누르고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았다가 다시 사진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 받았어요. 그 말이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지원은 눈물을 닦고 노트북을 당겼습니다. 화면을 열고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에테르랩 대규모 공개 채용 공고 초안이 열렸습니다. 지원은 한 줄씩 읽어 내려가다 손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지원 자격 요건란에 커서를 올려놓고 한참 생각하는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눌렀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유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원이 채용 공고 수정을 마친 그 시각 서울 마포구 작은 오피스 빌딩 6층에서는 박도진이 화상회의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투자자 측 담당자가 화면 너머에서 말을 잇다가 잠깐 실례한다며 자리를 비웠고 그대로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노트북 화면을 두드리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실무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프린트된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미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에테르랩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도진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눈이 첫 줄에서 멈췄습니다. 에테르랩, 그 아래로 원천 특허 목록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가 도진이 상장 계획서에 써넣었던 것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공문 맨 아래에는 법무법인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해당 특허 전체의 소유권이 에테르랩에 있으며 무단 사용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진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도진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표님. 이 특허는 처음부터 한종수 회장 단독 보유였고 에테르랩으로의 이전은 사망 이전에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흠잡을 곳이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진은 수화기를 귀에 댄 채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끊긴 신호음이 귀에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상장을 주관하기로 했던 증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저희 쪽 법무팀 검토 결과 원천 특허 소유권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장 절차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진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이미 인사를 건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공동 투자자 중 한 곳이 투자금 회수 의사를 밝혔고 뒤이어 두 곳이 더 같은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오후 내내 도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받을수록 소식은 나빠졌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도진은 화면에 뜨는 숫자들을 바라보다가 의자 등받이에 힘없이 등을 기댔습니다. 사무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사채업자 쪽 수금책이 사무실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오가는 시간을 골라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금책이 프런트 직원에게 박 대표 좀 불러달라고 했고 그 말이 사무실 안까지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시선을 내렸습니다. 도진이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수금책이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까지라고 하셨잖아요, 대표님.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복도 안쪽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도진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채였습니다. 책상 위에 재무 현황 출력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도진이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손가락으로 항목 하나를 짚었습니다. 직원 급여 계좌. 잔액이 한 달치에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리안이었습니다. 도진이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어왔습니다. 쇼룸 임대료 이번 달도 밀렸어. 언제 줄 거야? 도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그 말 한마디를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명품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능력의 상징처럼 여기던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시계를 풀어 서랍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짧게 울렸습니다. 그는 다시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에테르랩. 기업 속의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에 영문 슬로건이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위 빌드워드 어더즈 켄트 이메전. 도진이 그 문장을 소리 없이 읽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다가 멈췄습니다. 화면을 내렸습니다. 소식, 보도자료, 수상 이력들이 스크롤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채용 공고 배너가 보였습니다. 굵은 글씨로 씌어 있었습니다. 핵심 개발 팀장 대규모 공개 채용. 도진이 그것을 클릭했습니다. 자격 요건, 우대사항, 제출 서류 목록이 펼쳐졌습니다. 도진은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서리안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나 일단 어디 들어가서 버텨야 할 것 같아.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에이, 설마 취업은 아니지? 도진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닫고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이력서였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둔 것이었는데 날짜가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날짜부터 고쳤습니다. 그리고 직무 목표란에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핵심 개발 팀장으로서 회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잠깐 허공에 떴습니다. 그러다 내려눌렀습니다. 화면에 접수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도진이 화면을 바라보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사무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꺼지지 않은 형광등이 홀로 윙윙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에테르랩 의장실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우재가 노트북을 열고 전날 밤 들어온 채용 지원자 명단을 훑고 있었습니다.
공고를 올린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원서가 수백 통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가 명단을 내리다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이름 세 글자가 화면 가운데 있었습니다. 박도진. 우재는 잠시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원은 창가에 서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재가 노트북 화면을 지원 쪽으로 돌려 보였습니다. 지원이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도진이라는 이름 위에 시선이 잠깐 머물렀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살짝 들어갔다가 풀렸습니다. 지원이 우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속 진행시키세요. 서류부터요. 우재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지원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도심이 아침빛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류 합격 문자는 그날 오후에 발송되었습니다. 도진은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에테르 랩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서류 전형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는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리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차 붙었어. 역시 내 스펙은 어딜 가도 통하더라고. 수화기 너머에서 서리안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도진이 어깨를 펴고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파산 직전의 사무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차 실무 면접은 사흘 뒤였습니다. 면접관 3명이 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진은 정장을 빳빳하게 다려입고 들어섰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준비한 내용을 막힘없이 풀어놓았습니다. 기술 경력, 프로젝트 실적, 팀 관리 방식. 목소리에 자신감이 실렸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은 무감했지만 도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도진이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슬쩍 말을 얹었습니다. 혹시 에테르 랩이 보유한 원천 기술, 외부 라이선스 협의 여지가 있습니까? 면접관 중 한 명이 볼펜을 내려놓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최종 면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최종까지만 가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면접 대기실에서 옆자리 지원자와 잠깐 말을 나눌 때였습니다. 상대방이 에테르 랩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이 회사 의장이 여성분이라던데요. 굉장히 날카롭다고 소문났더라고요. 도진이 물컵을 들며 건성으로 받았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대표 많이 하죠.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제를 바꿨습니다. 도진은 이미 다음 면접 준비를 머릿속으로 되짚고 있었습니다. 2차 면접을 앞둔 전날 밤이었습니다. 도진이 에테르 랩 관련 자료를 검색하다가 창업자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한종수. 그는 그 이름 앞에서 손가락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에는 이미 작고한 창업자의 유족이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짧은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도진은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지원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뒤 한 번도 지원을 기업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저 프리랜서였고 친정아버지는 파산한 엔지니어였습니다. 그것이 도진이 알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2차 면접도 통과했습니다. 최종 면접 통보 문자가 왔을 때 도진은 사무실 화장실에서 혼자 주먹을 살짝 쥐었습니다. 문자 끝에 한 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본 면접은 의장 직속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도진은 그 줄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장이 직접 한다면 결정권자와 바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최종 면접 전날 밤이었습니다. 도진이 안방에서 양복을 꺼내
다리미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서리안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그녀가 도진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팀장 자리 따내면 안에서 라이선스 협상 채널 뚫을 수 있는 거지? 도진이 다리미를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둘 다 숨통이 트이는 거야. 서리안이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근데 그 의장이라는 여자 누군지는 알아? 도진이 양복을 옷걸이에 걸며 짧게 내뱉었습니다. 알게 뭐야? 내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영상통화가 끊겼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진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옷매무새를 한 번, 두 번 정리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잡으면 돼.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구두 소리가 건물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 시각 에테르랩 최상층 의장실에서 지원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도진 이력서였습니다. 화려한 경력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접었습니다. 다시 반으로 접었습니다. 네모나게 접힌 종이를 잠시 손안에 쥐고 있다가 책상 옆 쓰레기통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거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재가 문 너머에서 조용히 노크했습니다. 1시간 뒤입니다. 지원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자세를 고쳤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바람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면접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에테르랩 최상층 면접실은 복도 끝 통유리창이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방이었습니다. 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긴 테이블 위에 가늘게 깔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에테르랩 임원 2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석 중앙 가장 안쪽 자리에 지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감색 수트 재킷을 단정하게 여몄고 단발머리는 귀 뒤로 가지런히 넘겨져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시계가 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볼펜을 손끝으로 가볍게 쥔 채 화면을 읽는 눈빛이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옆에 앉은 우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볼펜을 테이블 위에 가만히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박도진은 비서가 이름을 부르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양복 앞서풀 한 번 당겨 여미고 어깨를 폈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 내내 머릿속으로 준비한 말들을 되짚었습니다. 팀장 자리를 따내고 내부에서 라이선스 협상 창구를 만들고 순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면접실 문 앞에 섰을 때 도진은 숨을 한번 고르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진이 한 발을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밝은 면접실 안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임원 2명, 긴 테이블, 그리고 상석. 도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상석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이 멈췄습니다. 완전히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들여놓은 오른발이 바닥에 붙은 듯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반쯤 열렸다가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상석에 앉은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지원이었습니다. 도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한꺼번에 뒤엉키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의 사람을 알아보는데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맞지 않았습니다. 도진의 시선이 지원의 얼굴에서 재킷으로, 손목시계로,
다시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시계. 그 시계를 도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인이 생전에 늘 차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도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지원은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천천히 다리를 꼬고 앉으며 도진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도진이 그 방에 없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우재가 도진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원자 박도진 씨, 착석하시죠. 도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한 발, 두 발 걸어 들어가 지원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이 의자 등받이에 닿는 순간 등 뒤로 진땀이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손끝이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면접실 문이 닫혔습니다. 뒤에서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진이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 양쪽에 보안 요원 2명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도진의 시선이 다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원은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면접실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유리를 스치는 소리만 가늘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도진에게는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도진이 먼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원아 그 두 글자가 면접실 안에 떨어졌습니다. 임원 2명의 눈빛이 동시에 도진에게 향했습니다. 지원이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거두고 도진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는 채도 반기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 호칭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에테르랩 의장 한지원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분명했습니다. 도진의 입이 다시 열렸다 닫혔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원을 바라보다가 우재를 보고 임원들을 보고 다시 지원에게로 돌아오는 눈이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에테르랩, 한종수 창업자, 유족이 경영을 잇는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한지원. 도진의 얼굴에 당혹과 공포가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긴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지원이 볼펜을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원자 박도진 씨, 우리 에테르랩에 지원한 동기가. 볼펜이 테이블 위에 멈췄습니다. 전처가 가진 특허 구걸하러 온 겁니까? 말이 면접실 안에 천천히 퍼졌습니다. 임원 한 명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또 한 명은 눈을 가늘게 뜨고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도진의 목 안에서 무언가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입안에서 뒤엉키기만 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지원은 그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을 피하지도 눈을 가늘게 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흔들림 없이. 창밖에서 구름 한 점이 햇빛을 잠깐 가렸다가 지나갔습니다. 면접실 안이 순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도진은 그 빛의 변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먼저 깨진 것은 도진 쪽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반쯤 몸을 일으키며 목소리를 높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문 양쪽에 서 있던 보안 요원들이 소리 없이 한 발씩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딱 한 발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진의 몸이 다시 의자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잠깐 붙잡았다가 놓였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박도진의 이력서였습니다. 지원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소리 없이 면접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진이 그 시간 동안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이력서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두 손으로 반듯하게 잡더니 천천히 반으로 접었습니다. 다시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렇게 네모나게 접힌 이력서를 테이블 너머 도진 앞으로 툭 밀어놓았습니다. 종이가 미끄러지며 도진의 손등 위에 닿았습니다. 이력서 참 화려하던데요. 지원의 목소리가 낮고 평탄했습니다. 날이 서 있지 않은 듯 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그 실력이 죄다 장인어른 특허 위에 얹어놓은 것이었다는 게 아쉽네요. 도진의 목 안에서 무언가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를 악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면접실 정면 벽에 달린 대형 화면이 켜졌습니다. 우재가 리모컨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문서들이 차례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진 회사 내부 메일 캡처 화면이 먼저 나왔습니다. 날짜와 수신인, 내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자금 이동 내역이었습니다. 숫자들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빠져나간 금액 옆에는 입금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리한 쇼룸법인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서 하나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목이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특허 활용 상장 기획안 내부 검토용. 도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면 속 문서를 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지원이 화면을 바라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총 횡령 금액 18억 4천만 원. 숫자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짚었습니다. 산업기밀 무단 접근 14건. 투자자 기망행위.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그리고 에테르랩 입사를 통한 특허 라이선스 탈취 시도. 지원이 화면에서 눈을 거두고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박도진 씨 실제 이력입니다. 도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거 다 조작이야. 당신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면접실 안에 그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임원들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시 한 발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원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도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조금도 놀라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후 지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함정에 빠졌다고요. 되묻는 말이었지만 물음표가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함정은 박도진 씨가 제 아버지 영정 앞에서 저한테 서류를 던지던 날 이미 시작됐습니다. 도진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 있는 다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우재가 화면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였습니다. 도진과 서리안이 주고받은 내용이었습니다. 화면 속 문자가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안에서 라이선스 채널 뚫을게. 날짜는 에테르랩의 지원서를 접수하기 전날이었습니다. 임원 한 명이 그것을 보고 옆 사람과 짧은 눈짓을 나눴습니다. 도진이 화면을 보는 순간 두 손이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손가락이 테이블을 꽉 눌렀습니다. 지원이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테이블 이쪽에 서서 도진 쪽으로 단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박도진 씨, 인성 미달로 불합격입니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면접실 안에 오래 머무는 말이었습니다. 지원이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면접 탈락이 아닙니다. 한 박자 쉬었습니다. 고소장 접수의 시작입니다. 도진이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탁 소리가 났습니다. 몸을 일으켜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이 우재를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우재가 그 신호를 받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쪽에서 걸어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허리춤에 신분증이 보였습니다. 도진이 그것을 보는 순간 테이블을 짚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것을 가까스로 붙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서울 하늘이 오후빛 아래 환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면접실 안에서 수사관이 도진에게 무언가를 고지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진이 뭐라고 외쳤지만 지원은 그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 하늘 어딘가를 잠깐 올려다보다가 지원이 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사관 2명이 면접실 안으로 완전히 들어섰습니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2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막힘없이 도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도진은 그 발소리를 들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등이 면접실 벽에 닿았습니다. 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수사관 1명이 신분증을 펼쳐 보이며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도진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진의 손목이 뒤로 잡혔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목을 감쌌습니다. 찰칵 수갑이 잠기는 소리가 면접실 안에 짧고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지원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옆으로 가지런히 내려져 있었고 어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버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나요. 한지원, 이건 사기야. 당신이 날 이렇게 끝내면 가만 안 있어. 목소리가 갈라지고 높아졌습니다. 면접실 밖 복도에 있던 직원 몇 명이 문 너머에서 멈춰 섰습니다. 수사관들이 도진의 양팔을 단단히 잡고 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도진의 발이 바닥을 질질 끌렸습니다. 구두 밑창이 대리석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원은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복도로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한지원. 그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면접실 안에 남은 사람들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법무팀에서 민사강제 집행 준비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지원이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리안 쪽은요? 우재가 답했습니다. 오늘 오후 공문 발송입니다. 같은 시각 청담동이었습니다. 서리아는 쇼룸 안쪽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라이브 방송 버튼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가를 손끝으로 살짝 누르며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도진 씨가 저한테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댓글창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동정하는 말들과 의심하는 말들이 뒤섞였습니다. 그때 쇼룸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서리안이 반사적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리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라이브 화면 속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그쪽에 있지 않았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리안 씨, 에테르 랩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 횡령 방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리안이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손이 허공에 떴다가 내려갔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황급히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뒤이어 쇼룸 밖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법원 집행관이었습니다.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쇼케이스 위 물건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압류 딱지가 하나씩 붙었습니다. 명품 가방 위에, 진열장 유리 위에, 계산대 모서리에. 서리안이 그것을 보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에테르 랩 본사 로비에 소식이 전해진 것은 오후 늦게였습니다. 지원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입구 쪽에서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면회 신청을 하셔야.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높고 날카로운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지원아, 한지원, 송정숙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베이지색 명품 코트가 아니었습니다. 구깃구깃한 외투를 걸친 채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구속 소식을 들은 직후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비원 2명이 막아서고 있었지만 송정숙은 그 사이를 비집으려 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원이 로비 바닥에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갔습니다. 또각. 경비원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지원이 멈춰 성거리는 송정숙과 2걸음 남짓이었습니다. 송정숙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였습니다. 지나던 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송정숙이 손을 뻗어 지원의 구두 끝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원아,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목소리가 갈라지고 울음이 섞였습니다. 지원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구두 끝이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로비 안이 조용했습니다. 지원이 송정숙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들 면회는 구치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원이 등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송정숙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닫히는 문 너머로 울음소리가 끊겼습니다. 지원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면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의장실로 돌아온 지원은 소파 옆 탁자 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켜졌습니다. 뉴스였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이 흘렀습니다. 벤처 대표 박도진, 횡령산업기술 유출 혐의 긴급 체포. 지원은 그 자막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껐습니다. 탁자 위에 리모컨을 내려놓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유리창에 번졌습니다. 지원은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자를 당기고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손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체포된 다음 날부터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에테르 랩 법무팀이 움직이는 속도는 조용했지만 빈틈이 없었습니다. 도진 명의로 된 부동산 2채의 가압류가 걸렸고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가 동시에 동결되었습니다. 도진 회사 직원들은 그날 오전 출근해서 사무실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리문 안쪽으로 법원 집행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 몇 명이 문 앞에 서서 안내문을 읽다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먼저 등을 돌렸고 나머지도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체불 임금 소송은 그 주 안에 집단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직원 12명의 이름이 소장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법원 등기 우편이 도진의 집 주소로 발송되었지만 이미 그 집도 가압류 절차가 시작된 뒤였습니다. 서리안의 청담동 쇼룸은 그보다 며칠 앞서 문을 닫았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은 진열장들이 그대로 남겨진 채였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유리 안에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경매 공고가 법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쇼룸 건물 입구에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서리안은 잠적 상태였습니다. SNS 계정은 전부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단골 고객들에게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법원 출석 통지서는 새 주소지로 정확하게 날아갔습니다. 송정숙이 강남 아파트를 떠난 것은 법원 집행관이 현관문에 봉인 딱지를 붙이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그녀는 끌 수 있는 캐리어 하나에 짐을 우겨 넣었습니다. 무엇을 챙기고 무엇을 두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다간 결국 반쯤 채운 채로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집행관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송정숙이 그 앞을 지나치는 동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쪽방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야 했고 계단을 반층 내려가면 낮은 철문이 나왔습니다. 송정숙이 그 문을 열었을 때 퀴퀴한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습기와 곰팡이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지만 바깥 지면과 거의 같은 높이에 있어서 들어오는 빛이 적었습니다. 창틀 아래쪽 벽에 검은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송정숙은 캐리어를 세워두고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손을 들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가운데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이 천천히 힘을 잃었습니다. 손잡이가 탁 소리를 내며 접혔습니다. 그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짐을 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넣을 공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을 작은 서랍에 밀어 넣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캐리어 안쪽 깊은 곳에서 손이 닿은 것이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집행관이 오기 전에 챙겨 나온 것이었습니다. 가죽이 부드럽고 광택이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송정숙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구석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반드시 세워두려 했지만 바닥이 고르지 않아 자꾸 기울었습니다. 옆집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라면 2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셨나 봐요. 일단 이거라도. 말투가 소박하고 따뜻했습니다. 송정숙이 라면을 보다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딱딱하게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송정숙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송정숙은 계단을 올라가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슈퍼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이 보였습니다. 운동화, 구두, 슬리퍼.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송정숙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는데 찼습니다. 구치소 접견실은 형광등이 밝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도진이 수의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체포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얼굴이 반이나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볼이 꺼졌고 눈밑이 검었습니다. 송정숙이 유리 앞에 앉았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도진도 들었습니다.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 그 여자가 한 짓이야. 처음부터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송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눈이 아들을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도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에 그 결혼을 막았어야 했잖아요. 송정숙의 시선이 아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송정숙의 시선이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지나치는 순간이었지만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도진이 다니던 회사 이름이 적힌 건물이었습니다. 이제 입구에 다른 회사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건물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송정숙은 반지하 방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기대어둔 명품 가방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쪽방 벽에 번진 곰팡이 자국이 낮 동안 보았을 때보다 더 넓어 보였습니다. 송정숙은 외투를 벗지 않고 벽 쪽에 붙은 작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문 위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천장을 통해 들렸습니다. 또각, 구두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송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보였습니다. 손등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반지하 쪽방 벽에 번지는 곰팡이처럼 혹은 구치소 면회실 형광등처럼 어떤 것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그 3년 동안 에테르랩이라는 이름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이었습니다. 5월의 맨해튼 아침은 서늘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건물 정면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흰 바탕에 굵고 선명한 글자 에테르랩. 건물 앞 광장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 투자자들, 에테르랩 임직원들.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한지원이 건물 계단 앞에 섰습니다. 감색 수트 차림이었습니다. 3년 전 처음 에테르랩 의장실로 걸어 들어가던 날 입었던 것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손목에는 아버지의 시계가 빛을 받아 조용히 빛났습니다. 우재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지원이 앞을 바라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네. 상장 타종 버튼 앞에 섰을 때 지원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타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아왔던 것이
조용히 밖으로 나오는 얼굴이었습니다. 개장 첫 시간 만에 에테르랩 주가는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 거래소 화면에 숫자들이 올라가는 동안 우재가 태블릿을 지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실시간 수치였습니다. 지원은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창밖 맨해튼 하늘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귀국한 뒤 며칠이 지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종수 장학재단 설립 발표였습니다. 회견장 정면 스크린에 아버지의 사진이 큼직하게 펼쳐졌습니다. 지원이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준비해온 발언문이 손 안에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것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접어서 연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기술자였습니다. 목소리가 고르게 나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재능을 접어야 하는 젊은이를 보면 밤새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한 박자 멈추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코 안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어가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보답입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원은 닦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들이 그 얼굴을 담았습니다. 재단 1호 장학생이 인사를 하러 온 것은 발표회가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긴장한 듯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원 앞에 서더니 꾸벅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의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지원이 청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되세요. 청년이 눈을 들어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이 이었습니다. 그게 더 어렵고 더 귀한 겁니다.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원이 손을 거두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지원은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아버지가 묻힌 산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산 아래 주차장에 다른 차가 없었습니다. 지원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길을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서 바람이 내려왔습니다. 봉분 앞에 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국화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지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일 결혼해요, 아버지. 그 말만 했습니다.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실리콘밸리가 내려다 보이는 야외 가든에서 열렸습니다. 5월의 오후였습니다. 가든에는 흰 꽃들이 줄지어 피어 있었고 햇살이 그 사이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하객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버진 로드 입구에 지원이 섰습니다. 에스코트할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지원은 잠깐 입구에서 멈추었습니다. 손에 든 국화 한 송이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부케 대신 고른 꽃이었습니다. 지원이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고르고 느렸습니다. 하객들이 일어섰습니다. 지원은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았습니다. 우재가 단 끝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가까워지자 우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원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우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한 회장님이 보셨으면 좋아하셨을까요? 지원이 우재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이미 보고 계실 거예요. 우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앞을 향해 섰습니다. 주례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지원은
손에 든 국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흰 꽃잎이 햇살을 받아 밝았습니다. 빈소에서 아버지 영정 앞에 놓였던 꽃과 같은 꽃이었습니다. 그때의 꽃은 축 늘어져 있었지만 오늘의 꽃은 단단했습니다. 지원의 손이 꽃대를 조용히 쥐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파랗고 높았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어왔습니다. 가든의 흰 꽃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지원의 눈가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눈물인지 햇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원이 조용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하늘 어딘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국화꽃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가든 어디선가 새가 한 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 위로 고르게 쏟아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하객들이 일어섰습니다. 소리가 가든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원은 그 소리 한가운데 서서 우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꽉 힘을 주어 쥐었습니다. 우재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딸은 끝내 해냈습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서 나를 버린 남편 일주일 뒤 매 회사 면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한지원은 단 한 번도 먼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뺨을 맞아도 영정 앞에서 이혼 서류를 던져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쓰러질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쫓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중심을 잡고 서 있으면 욕심이 앞선 사람은 결국 자기 욕심이 만든 길을 따라 스스로 무너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한 가지를 전할 수 있다면 이것입니다. 지금 억울하십니까? 지금 배신당하셨습니까? 그 마음 꾹 참으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